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자택이 있는 4호선 해화역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침묵하던 고건 전 총리가 팔순을 맞아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은 물론 자신이 몸담았던 역대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요. 고건 전 총리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셨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또 이현종 문화일보 위원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행정의 달인이라고 네. 불리잖아요. 고건 전 총리 책을 냈습니다. 네. 자, 팔순 기념인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우리가 뭐 별칭으로 행정의 달인, 네. 또 미스터 스테빌리티, 뭐 미스터 안정,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뭐 역대 정권을 다 거치면서 중요한 자리에 거쳤고 30대부터 뭐 전남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역정들, 행정 역정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회고를 썼었는데 아마 거기에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이제 어떤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과 함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또 노무현 대통령과 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아마 이런 좀 내용들 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읽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 말고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하셨어야 될 분이다. 한마디로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건 전 총리는 뭐 제가 오랫동안 진짜 네. 십수년간 취재를 해온 입장이었는데 고건 전 총리가 원래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안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좀 점잖은 총리가 행정인 관료 중에서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친정이 있으면서도 점잖은 목소리를 내온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여러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쓴소리를 했어요. 일단 네. 첫 번째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또 이 보수 세력들이 검증을 않고 뽑았다. 이렇게 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만 불통 무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또 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국정농단 그 국면이 처음 터졌을 때 원로들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었죠. 이렇게 원로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로 진언을 했지만 그게 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게 눈길을 끌고 네. 또 이거 외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하고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좋은 점도 이야기했지만 쓴소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네, 본인이 뭐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인터뷰는 앞으로도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공인으로서 걸어오면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려 했고 실제 어떻게 했는가 또는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기록, 어떤 때는 공직에 나와갖고 어떤 때는 자리를 내어놓았는가 하는 회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공인으로서 나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네. 저건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 잘 안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단호했네요. 단호하게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만나 뵀습니다. 사실은 아, 예. 뭐 이제 과 선후배 뭐 이런 거 인간관계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취재 그동안 경험으로 해서 만나봤는데 네, 네. 앞으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앞으로도 비록 올해 연세가 우리 나이로 80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말할 기회가 많을 텐데 네. 왜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 앞으로 이 정치에 그동안 뭐 대권 출마는 이미 그전에 포기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치에 다시 나설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격식을 갖추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걸 한 건 나는 지금까지 공인의 길 소위 50년일 공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직 생활은 30년인데 공직 생활을 시작한 건 한 50년이니까 중간에 그런 공인의 길 50년을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근데 고건 전 총리가 과거에도 보면 인터뷰를 그렇게 자주 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과 후배로서 가끔 저기 신문사 정치부장 할 때나 이럴 때 네.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거절하시더라고요. 술은 네. 드시잖아요. 거절하신 경우가 많고 술자리를 갖고 갔는데 이제 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건 편하게 하지만, 하시는데 네. 공식적인 신문의 인터뷰는 굉장히 자제하시고 적게 해왔고 네. 책 쓰는 것도
뭐 최근에 이번에 쓴 책에다가 과거에 뭐 몇 권의 책을 읽는데 책도 그렇게 많이 쓰신 건 아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입장이어서 이번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앞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크게 하실 기회는 별로 적을 것이다. 네. 그런 걸 뜻하고 네. 보입니다. 뭐 이런 신중함이 뭐 장수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뭐 특정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적폐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네. 유독 보수 정치권에서 고건 전 총리를 좀 매몰차게 비판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건 전 총리의 인생 역정에 보면 본인이 정치는 사실 민정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 때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총리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정권을 이제 넘나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마 친박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의 조아리는 습성이 아주 체질화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건 너무 좀 심한 비난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인생 역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양쪽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분같이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행정에 있어서 산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본인이 사실 역대 정권에서 다 기용됐던 것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제 본인의 나름대로의 처세술이 있었겠죠. 네. 또 예를 들어서 1인자를 거스르지 않는 거라든지 뭐 네. 인터뷰 잘 안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건 전 총리가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를 쭉 보면서 경험했던 거에 대한 뭔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물론 뭐 그런 게 있더라도 정말 고건 정치의 고언 자체는 저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적폐청산 이걸 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누차 지적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고건 전 총리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은퇴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의 이야기까지도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 정치권에 가진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건 전 총리의 관운이 얼마나 좋은지를 네.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판넬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해서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단하네요. 숨이 네. 차는데요. 무려 7대를 섬겼습니다. 자, 저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네. 뭔가 따로 있다죠?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저렇게 7대 정권에 걸쳐 가지고 저렇게 고위직을 맡은 거는 아마 우리 이현종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네. 아마 신기록일 겁니다. 저 분야에서는 메달감이고 네. 저거 외에도 공식 공무원은 아닙니다는 대학교 총장, 명기대 총장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국회의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정도 한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떻든 7대 정권에 저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과연 뭔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저는 객관적으로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은가. 어차피 일종의 어떻든 고건 전 총리를 대부분 쓸 때는 그 청렴하고 원칙이 있는 행정을 한 이 부분을 아마 높이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김영삼 정부도 마지막 해 외환 위기 직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그런 점을 높이 사했기 때문에 그런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건 전 총리가 소통을 좋아하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 집권자들은 본인에게 이렇게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네. 이게 그런 거는 또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고건 전 총리가 또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행정 관료 중에서는 추진력도 있고 자기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낸 사람인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윗사람을 대통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는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또 안정성, 아까 말했지만 미스터 스테빌리티라고 그랬는데 안정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서 소위 럭비공처럼 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용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통령을 특별히 이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다. 않고 뭐 네. 행정을 이제 차분히 처리를 했다는 건데 이 대통령만 빼고 해봤다는 이 고건 전 총리가 뭐 오점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에 거슬렸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까요?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인사라고 평가를 할 때 또 발끈하면서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만약 그 고비만 잘 넘겼으면 아하. 네. 지금 아마 고건 전 총리는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 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이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건 총리가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총리를 맡겨놨는데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상황에서 사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몇 차례 걸쳐서 요청을 해서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본인한테 인사를 맡겨주겠다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
강금실 법무장관은 내가 임명하겠다.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일찍 생각이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딱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총리 이제 그만하겠다 사표를 내니까 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원래 임명 제청을 해야 돼. 장관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데 몇 명 그냥 임명 제청을 해주고 가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아니 나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나는 안 한다. 네.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건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어차피 사퇴할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걸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섭섭했던 거죠.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주고 그냥 하느냐.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그러니까 그때는 보면 좀 고건 전 총리도 보면 조금의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자신이 뭔가 좀 각을 세우고 사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좀 무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한 게 있었는데 아마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그런 오해를 한 것 같고 좀 그런 간극들이 좀 심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건 전 총리가 그만두고 정말 인기도 좋았거든요. 네. 완전 1등을 달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한마디로 해서 그냥 그 인기도가 실패한 쭉 인사. 떨어지는 이 실패한 인사였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인기도가 쭉 떨어지고 본인의 대권 도전도 그냥 접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발끈하는 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좀 듣기 거슬렸을 수도 있는데 뭐 보수 진영 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12.12 사태 당시에 또 정무수석까지 했던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나요? 그런 자리까지 했던 사람이 그 딸의 비극을 보고 저렇게 비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 당신 행정은 어땠소? 이런 비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고건 전 총리가 7대 정권에 걸쳐서 굉장히 고위직으로 소위 잘 나간 이런 고위직으로 됐는데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전남지사를 지내고 청와대 정무 2수석으로 이수석이죠. 요즘 말하면 행정수석입니다. 행정수석을 네. 지내서 그래도 그 청와대 수석을 지냈다는 거는 핵심 참모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왜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보다는 아버지 기념사비나 잘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러한 평가까지 써가면서 무능 이런 평가하면서 비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상당히 불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에 조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7대 정권에서 이렇게 잘 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고건 전 총리는 지금 현재 이번 책에서 인터뷰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지만 그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도 이 적폐청산의 목적이 이런 시스템을 재발 방지한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지 특정 세력의 처벌이 아니라고 하는 네. 이런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도 하지만 이 현재 이 정치에 은퇴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강하게 행정인 출신으로서 강하게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자택이 있는 4호선 해화역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침묵하던 고건 전 총리가 팔순을 맞아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은 물론 자신이 몸담았던 역대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요. 고건 전 총리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셨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또 이현종 문화일보 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행정의 달인이라고 네. 불리잖아요. 고건 전 총리 책을 냈습니다. 네. 자, 팔순 기념인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우리가 뭐 별칭으로 이제 행정의 달인, 네. 또 미스터 스테빌리티, 뭐 미스터 안정,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뭐 역대 정권을 다 거치면서 중요한 자리에 거쳤고 30대부터 뭐 전남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 역정들, 행정 역정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회고를 썼었는데 아마 거기에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이제 어떤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과 함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또 노무현 대통령과 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아마 이런 또 내용들 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읽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박근혜 전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 앞으로 이 정치에 그동안 뭐 대권 출마는 이미 그 전에 포기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치에 다시 나설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격식을 갖추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걸 한 건 나는 지금까지 공인의 길
소위 50년일 공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직 생활은 30년인데 공직 생활을 시작한 건 한 50년이니까 중간에 그런 공인의 길 50년을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근데 고건 전 총리가 과거에도 보면 인터뷰를 그렇게 자주 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과 후배로서 가끔 저기 신문사 정치부장 할 때나 이럴 때 네.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거절하시더라고요. 술은 네. 드시잖아요. 예, 거절하신 경우가 많고 예, 술자리를 갖고 갔는데 이제 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건 편하게 하지만, 하시는데 네. 공식적인 신문의 인터뷰는 굉장히 자제하시고 적게 해왔고 네. 그래서 책 쓰는 것도 뭐 이번에 쓴 책에다가 과거에 뭐 몇 권의 책을 읽는데 책도 그렇게 많이 쓰신 건 아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입장이어서 이번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앞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크게 하실 기회는 별로 적을 것이다. 네. 그런 뜻하고 네. 보입니다. 뭐 이런 신중함이 뭐 장수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뭐 특정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적폐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네. 유독 보수 정치권에서 고건 전 총리를 좀 매몰차게 비판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건 전 총리의 인생 역정에 보면 본인이 정치는 사실 민정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 때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총리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정권을 이제 넘나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마 친박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의 조아리는 습성이 아주 체질화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건 너무 좀 심한 비난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인생 역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양쪽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분같이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행정에 있어서 산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본인이 사실 역대 정권에서 다 기용됐던 것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본인의 나름대로의 처세술이 있었겠죠. 네. 또 예를 들어서 1인자를 거스르지 않는 거라든지 뭐 네. 인터뷰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 말고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하셨어야 될 분이다. 한마디로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건 전 총리는 뭐 제가 오랫동안 진짜 네. 십수년간 취재를 해온 입장이었는데 고건 전 총리가 원래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안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좀 점잖은 총리가 행정인 관료 중에서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친정이 있으면서도 점잖은 목소리를 내온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여러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쓴소리를 했어요. 일단 네. 첫 번째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버지 기념 사업이나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또 이 보수 세력들이 검증을 않고 뽑았다. 이렇게 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만 불통 무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또 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국정농단 그 국면이 처음 터졌을 때 원로들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었죠. 이렇게 원로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로 진언을 했지만 그게 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게 눈길을 끌고 네. 또 이거 외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하고 그렇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좋은 점도 이야기했지만 쓴소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네, 본인이 뭐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인터뷰는 앞으로도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공인으로서 걸어오면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려 했고 실제 어떻게 했는가 또는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기록, 어떤 때는 공직에 나와갖고 어떤 때는 자리를 내어놓았는가 하는 회고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공인으로서 나의 마지막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광덕 전 부장님, 예. 저건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 잘 안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단호했네요. 단호하게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만나 뵀습니다. 사실은 아, 예. 뭐 이제 과 선후배 뭐 이런 거 인간관계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취재 그동안 경험으로 해서 만나봤는데 네, 네. 앞으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앞으로도 비록 올해 연세가 우리 나이로 80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말할 기회가 많을 텐데 네.